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공백의 100년에 있었던 일들. 왜 이렇게 그들이 숨기고 싶어 했는지 공백의 100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베일에 쌓여있는 20명의 행적입니다. 여러분, 창조주라는 이름은 여러 명이 나누어서 가질 수 있나요? 대부분 절대자, 창조주는 단체보다는 개인에게 부여되는 칭호입니다. 지금의 세계정부를 건립한 20명의 왕이 고작 국제기구인 세계정부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창조주라고 불리는 것이 뭔가 이상하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밝혀진 사실을 정리해보면 과거 세계를 멸망시키고 세계를 개편해서 현 세계의 창조주라고 불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실은 그들에게 극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20명의 왕이 과거 세계를 수몰시킨 것은 철저하게 검열되고 세계정부를 만들었다는 사실만 알려지게 된 것으로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수몰시켰다는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뜻에 반하는 것들은 수몰시켰다고 판단하면 되는데요. 오다는 베가펑크를 통해서 이들이 마치 고대 병기를 통해서 이런 행위들을 했다는 듯한 뉘앙스를 만들었는데요. 자세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피스에 존재하는 섬들을 하나하나 파괴하면서 해수면을 상승시켰다면 결국 모든 섬은 바닷속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병기 역시 굉장히 많은 횟수가 사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많은 부작용들이 발생할 것이고 그 증거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이상하리만큼 고대 병기 사용 증거는 거의 없고 아직도 원피스에는 수많은 섬이 남아있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나요? 그냥 단순하게 고대 병기를 이용하여 섬을 날려버려서 해수면을 상승시켰다면 현재 이 세상에 남아있는 섬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법이 많이 알려졌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주에 있는 달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달은 지구의 바다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지구에 존재하는 조수간만의 차의 개념을 적용하면 된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런 행위가 가능한 인물은 이무 정도의 능력자 또는 달의 중력을 컨트롤할 수 있는 또 다른 고대병 기급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력에 관여할 수 있는 악마의 열매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바로 어둠 열매와 중력을 다룰 수 있는 쿠궁쿠궁 열매입니다. 현재 해군대장 후지토라가 사용하고 있죠. 지금부터 정말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베가펑크를 통해서 이 열매를 복제할 수 있었다면, 게다가 중력을 다룰 수 있는 악마의 열매의 각성의 능력을 끌어낼 수 있었다면 충분히 바닷물을 자유롭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후지토라가 보여준 중력의 크기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후지토라가 보여준 중력의 크기는 바위도 뭉개는 고중력으로 상대를 구속하는 것은 기본이고, 여기서 더욱더 출력을 올리면 지반이 무너지면서 섬 안에 거대한 구멍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바다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바닷물을 비워내면서 수위를 충분히 조절할 수 있죠. 그리고 중력이 닿는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서 우주에서 운석을 끌어와 떨어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다는 이 능력의 범위를 우주까지 확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주에 존재하는 달을 중력을 이용하여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으며 그 여파로 지구의 바닷물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수간만의 차이를 이용하여 지역을 잠기게 할 수도 있고 드러나게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다는 또다시 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와 범위를 본 콜로세움의 캐스터 게츠는 아예 신의 소행이라고 호들갑 떨었다는 것입니다. 현재는 중력이라는 능력 자체가 지나치게 광범위해서 지휘봉이나 터치펜처럼 시코미카 탄화를 통해 좀 더 세밀하게 컨트롤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주까지 영향력을 미치는데도 이 정도의 섬세한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방향이라든지 거대한 힘에 대해서 한계가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이 능력은 중력의 방향을 바꾸는 능력이기 때문에 작중에서는 하늘 위로 올라가는 모습 위주로 묘사됐지만 사실은 어느 방향으로든 능력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력을 자신의 앞 방향으로 바꾸게 될 경우 세상 모든 만물들이 탄환으로 바뀌어 날아가는 무시무시한 모습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능력을 이용하여 조수간만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하더라도 현실지구처럼 완벽하게 과학적 계산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허점은 있겠지만 만화적 허용에서는 그나마 가장 완벽한 가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피스 세계관에서 그래도 가장 상징적이고 개연성 면에서 악마의 열매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독자들이 받아들이기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검은 수염의 능력 또한 선상에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무가 검은 수염의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루피를 비롯하여 비비까지 용이 선상에 있었죠. 검은 수염을 제외한 나머지 인물들은 충분히 그 의도가 설명이 됩니다. 하지만 검은 수염은 D의 일족이기 때문에 포함이 된 것일까요? 저는 검은 수염의 블랙홀의 능력에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중력 중 가장 강한 중력은 블랙홀의 중력입니다. 하지만 어둠 열매는 자연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위에서 언급한 후지토라의 열매와는 다르다고 봐야 합니다. 베가펑크가 말하기를 자연계의 능력은 복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무가 계획한 것들을 검은 수염이 어둠 열매의 능력으로 무효화시킬 수도 있다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로성과 루피의 싸움에서 이상한 점 못 느끼셨나요? 오로성들은 루피의 니카 각성을 상당히 경계하였습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고 싶어 했죠. 하지만 생각보다 루피의 니카 상태가 오로성을 공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경계했던 것일까요? 심지어 과거에 니카로 변해서 싸웠던 조이보이 역시 패배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저는 니카의 능력이 이제까지 루피가 보여줬던 개념의 강함이 아닌 자연재해급 스케일 정도의 새로운 규모의 능력을 제시할 것으로 생각하는 이유가 위에서 언급한 오로성들의 반응에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아마 세계를 구하는 뻔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이야기를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결국 레드라인은 루피가 붕괴시켜야 하니까요. 그렇다면 저는 그 시점에서 데비보 원피스의 정체에 대해서 드디어 접근이 가능해진다고 보입니다. 그렇다면 조이보이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조이보이가 중요한 이유는 조이보이가 데비보 원피스를 남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풀지 못했던 비밀을 조이보이가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원피스의 정체를 오다가 베가펑크의 방송을 통해서 조금은 풀어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원피스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오다는 원피스의 정체의 힌트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었습니다. 원피스의 정체는 1997년 연재가 시작된 이후 언제나 베일에 가려져 있었고, 원피스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2024년을 기준으로 여전히 오다와 일부 담당 편집자들 뿐입니다. 그만큼 현실에서도 원피스는 극비사항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위에서 로저 해적단은 원피스의 정체를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굳이 원피스를 자신들이 찾았다는 증거로 가져오지 않고 보존하고 온 것이죠. 데비보를 찾았는데 왜 놓고 왔을까요? 그리고 원피스를 통해 D의 일족, 공백의 100년, 고대 병기가 무엇인지 이해한 것으로 보아 금전적인 가치보다 무언가를 알려주는 기록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로저의 배에 싣고 갈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물건이라면 말은 달라지죠. 이제부터 확실하게 검증된 증거들만 이야기하겠습니다. 확실한 건 세계 정부에서 분명히 감추려 드는 진실 그 자체들과도 아예 무관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피스에 관한 진실을 알고 있는 관계자들에 따르면 팬들의 추측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하고, 작가가 결말을 알아낸 사람이 있다면 바꿀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니 이제까지 우리들이 알아내고 유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다의 귀여운 협박이었다면 말은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원피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확실한 건 원피스는 명백히 세계 정부에 불리한 것임은 틀림없다는 것입니다. 흰 수염이 유언을 내뱉을 때 해군 원수인 센고쿠의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졌는데, 이때 흰 수염이 언젠가 다가올 세계 정부가 두려워하는 대전쟁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원피스와 대전쟁은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고 때문에 원피스는 세계 정부에 불리한 무언가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원피스 1113화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에서 단서를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내용인데요. 가장 웃긴 이야기, 가장 웃긴 그것은 바로 베가펑크의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베가펑크가 유언으로 해수면 상승으로 세계가 가라앉을 것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남기죠. 여기서 새롭게 나온 가설인데요. 사실 원피스의 정체는 이런 세계 종말을 막아주는 물건이 아니냐는 설이며, 구체적으로 뚜러뻥이고 배수마개 같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즉, 바닥 어딘가에 바닷물이 아래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힌 부분이 있으며 원피스를 사용하면 이걸 뚫고 바닷물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인데요.
솔직히 저는 이 가설이 마음에 들지 않지만 생각보다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가설입니다. 지금부터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뚫어뻥 같은 물건이라면 확실하게 설명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요. 현실의 뚫어뻥 마개 등은 고무가 주성분이고 로저 일행이 원피스를 보고 미친 듯이 폭소했다는 이야기, 즉 우스꽝스러운 물건이란 복선까지 충족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살아있는 로저 해적단의 멤버 중 하나인 크로커스는 고래의 뱃속을 거처로 삼고 있고 레일리는 배가 잠수 가능하게 하는 코팅을 업으로 삼고 있는데 세계가 물속에 가라앉는 재난을 가정하면 일종의 선견지명으로 볼 수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조아, 알라바스타, 조, 와노쿠니 등 주요 국가들이 하나같이 고지대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고, 그렇다는 것은 과거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국가를 일부러 높은 고지대에 세웠다고 설명할 수 있으며 이는 곧 공백의 100년 떡밥과 연관지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소름돋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성지 마리조아의 남은 세계 귀족들 중 오로성을 제외한 모두가 천한 공기를 마시기 싫다는 이유로 기묘한 일체형 복장과 버블 스크린을 머리에 쓰고 있는데 이게 실은 잠수복이 아니냐는 설명까지도 가능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최악의 사태로 육지가 가라앉더라도 생존이 가능하도록 최적화한 것이라는 거죠. 게다가 상디의 가슴 속에 있는 올블루 또한 이것과 연관지어 설명이 가능합니다. 세계가 바다에 잠기게 되면 세계관 대부분의 지형이 바다만 남게 되므로 이것이 상디가 원했던 올블루가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잠겨있던 바닷물이 빠지면서 그 속으로 전 세계의 바닷물이 들어갈 텐데 이렇게 빨려 들어간 바닷물이 지하에 고이게 되는 모습이 올블루가 아니냐는 추측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노쿠니에서 조이보이의 이름을 외쳤던 그 이름이죠. 지니샤가 원죄를 지니고 자신의 등에 밍크족의 대지를 품고 다니는데 그로 인해 밍크족의 대지는 엄청나게 높은 곳에 있고 실제 지니샤가 일반 코끼리와 비교될 정도로 비정상적인 다리 길이를 가지고 있는 걸 보면 아직 다리의 절반밖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해수면이 2배 정도 상승해도 겨우 다리가 다 잠길 정도이며 코를 들어 올려 충분히 버틸 수 있을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뚫어뻥이나 마개 같은 물건이 정말 원피스이고 루피가 고무의 힘으로 이걸 사용해 세계의 종말을 막아낸다면 굉장히 황당한 전개가 되겠지만 역으로 지금껏 쌓아온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에 대한 복선이 모두 해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도플라밍고와 마리조아의 국보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도플라밍고는 전설로만 내려오는 성지 마리조아의 지하에 존재한다고 전해지는 보물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도플라밍고는 이 보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슬슬 들통나도 상관없다는 뉘앙스를 흘렸다는 것입니다. 그 타이밍이 최종장으로 매우 유력하다는 것입니다. 마리조아 지하에 존재하는 국보를 얻게 된다면 원피스로 가는 길목에서 가장 우위에 있는 모든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다는 항상 과거의 사건과 평행이론으로 이어지는 스토리를 종종 보여주는데요. 검은 수염의 현재 목적에 대해서 완전히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검은 수염은 최근 세톤성의 외형의 모습을 복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카타리나 데본의 능력이 한건한 거죠. 원피스 세계관에서 복제의 능력은 항상 엄청난 효과를 보여주곤 했습니다. 과거 와노쿠니에서 아카자야 구남자들이 코즈키오 등이 복제된 모습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검은 수염은 자신이 과거에 써먹었던 수법을 그대로 이용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카타리나 데본이 입수한 세턴성의 능력을 활용하여 이번에는 더욱 치명적인 중요한 곳 마리조아에 침입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일단 2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카타리나 데본의 모습을 그들이 간파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견문색 태기의 수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복제된 세턴성을 알아차릴 만큼의 견문색을 가진 존재가 그곳에 있냐는 것입니다. 물론 검은 수염은 마리조아를 습격할 시기를 오로성들이 에그헤드에서 전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행할 것입니다. 과거 임펠다운을 습격할 때도 정상전쟁을 앞둔 칠무회의 총동원령으로 빈집털이 개념으로 들어갔기 때문이고 아무래도 적들이 하나라도 없는 시점이 검은 수염에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오로성들은 마리조아에서 순간 이동으로 에그헤드에 도착했죠. 만약 유사시 임의 호출이나 빠르게 마리조아에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세턴성만 같은 공간에서 마주하지 않는다면 쉽사리 그들이 복제된 카타리나 데본을
알아차리기 힘들 것이라는 겁니다. 그 근거에 대해서 이제부터 말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과거 사보는 임과 세턴성이 코브라를 제거하는 현장을 목격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아니 도대체 사보가 저렇게 가까이에서 엿듣고 있는데도 왜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심지어 카리브도 있었죠. 의외로 오로성들의 견문색 폐기의 수준이 샹크스나 카타쿠리처럼 미래를 예지할 만큼의 수준에 한참 못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검은 수염이 과거 임펠다운 습격처럼 마리조아의 국보를 노리고 잠입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과거에 그가 보여줬던 것처럼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라피트의 순간이동의 능력을 이용하여 오히려 마리조아와 임펠다운을 동시에 습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류의 모습까지도 복제가 가능하고 임펠다운의 두 번째 진입이기 때문에 더욱 수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실 거죠? 사랑한다고요.